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UC 화이트 라이더! 페일라이더 시리즈의 시작기로서 등장을 한 라이더 시리즈입니다. 2022년 2월달 웹한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이전에 리뷰했던 블랙라이더랑 같이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에서는 26,400원에 판매가 됐었죠. 패키지도 화이트라이더 이름에 걸맞게 좀 밝은 톤의 회색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역시 페일라이더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기존 페일라이더의 파츠들을 이곳저곳 또 쓰고 있다. 그만큼 또 정크도 조금 남는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화이트라이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정크부터 좀 이야기해봅시다. 언제나 그렇듯 이 라이더 계통을 만들면 기존의 페일라이더용 파츠가 좀 남습니다. 이쪽 화이트라이더는 그래도 블랙라이더보다 좀 적게 남아요. 그래서 몸통의 일부, 뭐 앞면 파츠라던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는 페일라이더의 기본 헤드가 흰색으로 남는다던가, 스커트 같은 건 아예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아예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얼마 안 남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어깨에 테트론실 사용을 해서 부대 마크 등을 부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호일실, 화이트라이더가 사용하는 제우스 시스템을 킬 거냐 끌 거냐를 또 이제 스티커로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좌측에 센서류, 파란색 쓸래 아니면은 발동 한 빨간색 쓸래, 뭐 이런 것도 선택하고, 몸통에 들어가는 금색 라인들도 막 이것저것 덕트 부분에 써줄 거냐 아니면은 그냥 회색 붙일 거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발동 전이 더 좋아서 블랙라이더와 동일하게 이제 평범하게 부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본체 부속품들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사실상 루즈 파츠가 거의 없어요. 정크 파츠 빼고는 그냥 몸에 다 달아주기만 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먼저 백팩에 연결되는 날개입니다. 화이트라이더 안에서 가장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방금 보니 넓은 스티커에서 우측 절반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 노란 색깔의 라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회색깔의 넓은 파츠들까지 다 여기 하나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것도 무슨 방열핀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식상으로 날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혀져 있던 패널을 펼치고 가동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펼쳐주면은 날개의 형상, 마치 망토가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안쪽에 회색깔의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테두리에 노란색 라인을 다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데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시 끝부분, 요 코너를 접어 붙이는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끔 뜰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부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트 레이피어! 히트 사벨이 아니라 히트 레이피어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뾰족하고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조금은 짧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 손잡이가 그 기사들이 사용을 하는 레이피어스러운 이런 가드 부분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길지 않은 게 여기 본체랑 비교해도 허리도 못 갑니다. 다음은 시작형 쉐키나! 이 페일라이더 캐벌리가 사용을 하는 쉐키나의 테스트 버전이다, 시작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페일라이더 캐벌리가 쓰던 그 쉐키나에 마이크로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마이크로 미사일이 없어요. 그리고 메가빔 런처 자이언트 게틀링의 복합 무장입니다. 자이언트 게틀링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메가빔 런처는 이 시작형에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게 방열핀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 역시 팔에 장착하기 전에 백팩에 장착할 수 있게끔 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이 암에 장착한 상태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백팩에 있던 게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외형도 되게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위아래로는 스티커도 금색이냐 노란색이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우스가 발동했을 때 빛나는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손이 들어갈 부분, 안쪽 공간이 드러나 있고요.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그립 역시 전개가 가능한 형태죠. 그리고 손에 끼우기 편안하고 이렇게 외장도 가동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여기저기 쓰이는데 아까 이 노란색 라인도 라인이지만 그 위에 있는 흰 색깔 동그라미, 밖에서 봤을 때 이 회색깔 부분, 요것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꽤 넓은 영역을 붙이는 거니까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이 시작형 메가빔 런처의 포격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위아래 패널을 떼어내고요.
안쪽에 패널도 떼어낸 다음 이 위로 가서 장착을 해줍니다. 방열핀이 전개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열핀 전개 2개가 완성이 됐고 본체로 가서 메가빔 런처 포구 주변에 이 회색깔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 한 다음 포구도 잡아당겨서 전개하니까 안쪽에 방열핀도 노란 색깔 스티커 사용하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남는 파츠죠. 폭격 모드 지지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뒤쪽에 얇은 홈에다가 핀을 맞춰 끼우고 위아래로 다 끼우고 먼저 만들어 놓은 패널을 가지고 와서 이 밑에 보면 레일이 위아래로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아주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쪽 레일에다 맞춰서 넣으면서 안쪽에 조인트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마찬가지 가서 끼우고 뒤쪽도 잘 끼우면 짠! 메가빔 런처 포격 모드 완성! 거의 뭐 발리스타 같은 그런 느낌? 석궁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그리고 이 메가빔 런처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수납한 상태에선 쓸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도 이 메가빔 런처 발사를 위한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차지만 20초가 걸리고요. 한 번 쏘고 나면 오버히트. 그 오버히트도 90초 동안 오버히트 되어 있어요. 대신에 한 방 맞췄을 때 강력한 화력을 자랑을 하죠. 전개하고 나면은 이 안쪽 역시 다 방열을 위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한 방인 만큼 진짜 복잡한 방열 과정이 필요한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근데 방력은 충분히 있네요. 그나저나 이 전개가 수동이라는 게 좀 불편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날개를 좌측, 셰키나를 우측, 히트레이피어를 좌측 스커트에 완성! 화이트 라이더! 이렇게 무장들을 다 수납하고 나면은 아까 폭격 모드 전개 파츠만 남고 다 이제 본체에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럼 화이트 라이더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이트 라이더라는 이름답게 하얀 기사입니다. 이제 페일 라이더가 청기사, 블랙 라이더가 흑기사, 이 화이트 라이더가 백기사죠. 굳이 이제 화력으로 따지면은 이 화이트 라이더가 이 라이더 중에는 가장 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쪽에 애초에 포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장도 달고 있으니까요. 게임 내에서도 그 화력 중시다 보니까 한 방이 강력한 그런 모빌 슈트로 활약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비교해봐야겠죠. 이제 청기사 베일 라이더와 흑기사 블랙 라이더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 적기사 이제 레드 라이더는 아직 못 샀어요. 나중에 재판할 때는 레드라이더를 사둬야겠다. 4기사를 완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충분히 멋진 그런 그룹이긴 합니다. 스티커 빼고요. 역시 건담에서 라이더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넘어서야 한다. 조금 벅차네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다. 뿌듯하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빨리 레드라이더를 하나 구해놓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자세히 보기 전에 이 화이트 라이더, 그러니까 묵시록의 4기사 중에 백기사는 정복의 백기사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원래 매체에서는 이제 월계관을 쓰고 있다. 근데 매체에 따라 왕관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다. 인데 이 화이트 라이더가 왕관이네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화이트 라이더 본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기 편하게 장비들은 다시 내려놓은 상태고요.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게 왕관이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도 모빌 슈트가 이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 덕분에 첫 공개 당시에 굉장히 여러모로 충격이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파란색 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머리에 파란색이 진짜 머리 전체를 감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스티커다. 눈도 스티커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머리에 나머지 컬러 회색, 흰색, 안테나에 노란색까지 전부 다 분할 처리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왜 이 안테나 8개임? 왜 굳이 이런 왕관 같아야 하는 그런 디자인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시록의 4기사에 백기사가 모티브다 보니까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인 거고요. 설정상으로는 이 친구는 또 제우스 시스템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은 이 셰키나용 화기 관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 시스템의 소형화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더 커지면서 안테나도 많이 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보면 머리 자체가 좀 큽니다. 그냥 단순히 페일라이더랑 비교도 한번 해봅시다. 페일라이더
앞에서 보면 확실히 두상 자체는 좀 둥근 그런 실루엣이거든요. 근데 화이트 라이더는 머리 위에가 되게 커요. 이렇게 보니 좀 많이 큽니다. 그런 큰 머리 주변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몸통으로는 딱 봐도 페일 라이더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신에 가슴 위쪽 장식에 노란색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조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그거랑 별개로 어깨 라인의 덕트, 흉부의 덕트 다 내부로 들어가는 스티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금색이냐 회색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팩 자체는 그냥 순수 페일라이더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페일라이더의 그 백팩인데 색깔만 이게 회색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등에 달리는 이 하드 포인트 역시 페일라이더 때 거랑 동일한 형태를 쓰고 있죠. 어깨에도 누가 봐도 페일라이더입니다. 네, 뭐 그냥 바깥쪽에 노란 색깔 스티커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좀 넓은 면적에 부착하다 보니까 좀 접어 붙이는 것도 있고 해서 훼손되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부대 마크 테트론실 부착을 했고요. 왼쪽 가슴에 연방군의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팔 상박이나 하박 기본 디자인 역시 페일라이더의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왼팔 같은 경우는 이쪽은 신규입니다. 왼팔 바깥쪽 파츠가 신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키나를 장착을 해야 하니까 조인트라든가 이런 데가 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왼팔은 완부 그레네이드 런처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거는 블랙라이더 때도 봤던 그건데 이제 오른팔에 있었던 블랙라이더와는 다르게 왼팔에 있네요. 골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라이더마다 디자인이 좀 차이 나는 그런 느낌. 기본 페일라이더의 디자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이즈도 좀 더 커진 느낌이고요. 아예 디테일 자체가 좀 다른 그런 형태죠. 대신에 이 위쪽에 노란색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덕트 부분도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드 스커트야 뭐 기존 페일라이더 거 그대로 쓰고 있고, 뒤쪽 스커트도 이 화이트 라이더에 맞춰서 디테일이 바뀐 스커트가 들어가 있죠. 확실히 좀 넓고 각진 형태로 바뀌었어요. 일반 페일라이더는 가운데가 좀 뾰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실루엣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다리는 진짜 순수 페일라이더인데 색깔만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그나마 블랙라이더는 아예 뒤쪽 스러스터나 이런 디자인이 좀 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다리 바깥에 있는 이 스러스터 부분의 디테일도 달랐고, 근데 화이트 라이더는 일반 페일라이더랑 똑같다. 종아리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스러스터 쪽, 이제 다리 부스터 쪽도 동일하다. 그래서 화이트 라이더는 다리 쪽 정크 같은 건 남지 않고요. 깔끔하게 컬러 바리에이션인데 스티커가 무릎 덕트 테두리의 회색,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은 무릎 덕트 안쪽은 프레임의 회색이죠. 근데 그 겉부분을 밝은 회색으로 덮어놨어요. 스티커로. 이런 부분도 있다. 그 외에는 다리의 스러스터 테두리 부분 안쪽에 테두리 붙는 거 스티커 그대로고요. 컬러는 확실히 화이트 앤 그레이, 밝은 톤의 그레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발 자체도 기존의 페일라이더 그겁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여전하고요. 자, 그럼 가동도 봐야겠는데, 가동이야 뭐 당연히 뭐 다 똑같겠죠?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고개 들고 숙이는데도 이중 구조라서 좋고요.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건 없지만 조심해야 될 게 만질 때 안테나 끝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머리 쪽으로 내려와서 잡아줘야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어깨 폴리캡을 사용하는 볼 조인트죠. 근데 폴리캡이 앞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불편한 느낌도 든다. 뭐 여전하고요. 팔 돌리는 거야 뭐 편안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옆으로 들어지고요.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이중관절의 팔꿈치 완전히 굽혀지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이중 볼 조인트 구조,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면서도 숙이고 들고 하는 것도 자유롭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습니다. 안쪽에 스윙하는 고관절 해가지고 앞으로 드는 것도 스커트만 좀 지나치면 90도 이상 들어지고, 옆으로 드는 것도 좀 편안하게 들어지고, 허벅지 회전축, 무릎은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 형태, 그리고 발목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볼 조인트가 편안하게 발목을 돌리거나 안쪽으로 꺾거나 이렇게 완전히 펴주고, 굽히는 것도 많이 굽혀지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좌측의 날개는 펼치고 무장 전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 날개 쪽은 펼쳐놓는 게 훨씬 멋있긴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뛰어가면서 왼팔에 있는 그레네이드 런처를 발사! 저 왼팔의 그레네이드 런처가
한 발만 맞추면은 이제 경직을 바로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 범위는 작아도 바닥에 터뜨려도 경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경직을 걸고 히트레이피어로 횡격투 한번 때리고 후격으로 찌르기 다운. 그리고 적을 다운시켰으면 뒤쪽으로 스텝 한번 밟고 한 번 더 후격으로 강하게 다운된 적을 타격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가 무적 상태로 일어나죠. 그리고 한바탕 격투가 끝나고 나면은 뒤로 빠져서 상대 무적 풀리는 거 기다리면서 자이언트 게틀링으로 난사! 데미지가 엄청 센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누적돼서 좀 아프죠. 신경 쓰이는 데미지가 돼버리죠, 결국은. 게임 시야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기체가 화면상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고 오른팔에 게틀링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포즈를 취하다 느낀 게 이 셰키나의 포즈를 좀 편하게 취하려면은 한 가지, 팔뚝에 끼우는 조인트를 얘를 안 끼우면 엄청 편해집니다. 손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쪽에서 팔이 좀 회전할 수 있거든요.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셰키나 이렇게 게틀링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메가빔 런처는 이 상태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격 모드로 변형해야 하죠. 팔에 장착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패널 떼어내고 안쪽 패널 빼서 바깥쪽으로 옮기고 위아래 두 개 다 작업을 해주고 연장하고 프레임 끼우고. 이게 생각보다 이 프레임 끼우는 게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즈 고정시키면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위아래 패널 다 끼우는데 끝에 가면 살짝 딸깍하면서 고정되거든요. 아까 이제 구성 볼 때 살짝 돌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고정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셰키나 메가빔 런처 포격 모드 완성! 이 상태에서 게임 속에선 20초 동안 기를 모아야 합니다. 차지가 게임 용어로 집속 시간이죠. 집속 시간이 20초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발사 버튼 누른 상태에서 20초 동안 적을 피해야 돼요. 이렇게 막 피해. 이거 계속 이 끝에는 에너지가 모여요. 윙 하면서 모이면서 나는 이렇게 뛰면서 상대 바라보면서 계속 도망갑니다. 피하는 거죠. 20초가 지났다. 충전 완료. 적을 향해서 셰키나 메가빔 런처 발사. 한 방만 맞추면 일단 반피는 확정 같은 그런 느낌의 파워입니다. 뭐 맞는 기체에 따라, 기체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동급 사이에서 일단 반피는 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한 경우에는 한 80% 정도 까던데. 그리고 바로 경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군의 지원 사격만 있으면 바로 한 명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은 한 발 발사하고 나면은 오버히트가 90초. 90초 후에 한 번 더 20초 충전하고 쏴야 돼요. 빡셉니다. 충전 후에는 절대 빗 맞추면 안 된다. 아, 대신에 제우스 시스템을 켜면은 충전이 20초에서 6초로 줄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제대로 한 방 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웹한정판 HGUC 화이트 라이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데 뭐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이게 우주색이 그 하기에는 뭔가 아무래도 빌드 파이터 설정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빌드 시리즈에 등장을 했으면은 굉장한 에이스기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뭐 배틀오프 안에서도 에이스기 같은 느낌으로 활약을 하긴 하지만 처음 디자인 공개됐을 때 솔직히 쇼크였거든요. 저게 우주색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보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생각보다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서 뭐 별로다가 아니라 빌드 시리즈였으면 더 합리적이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뭐 나쁘지 않았어요.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프라모델에서는 역시 라이더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스티커가 꽤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화이트 라이더는 본체에 쓰이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머리에 쓰이는 작은 저 센서 스티커들과 날개에 쓰이는 저 노란 색깔 라인, 회색깔 색 채우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좀 그런 부분이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까 좀 뿌듯하긴 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스티커 부분 좀 관리가 필요하겠죠. 나중엔 저런 접어붙인 끝부분 저런 스티커 보강 방법도 좀 영상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이더 시리즈 다 만들고 나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